안녕하세요. 부산의사 김경렬입니다. 오늘은 치매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침은 한의학의 대표적인 치료법 중 하나죠. 굉장히 다양한 병의 치료에 적용되지만 주로 근골격계 질환과 만성적인 통증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지만 좋아지지 않았는데 한의원에서 침을 맞고 좋아졌다는 얘기는 굉장히 흔히 들을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침의 효과에 대한 논문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워낙 다양한 논문에서 다양한 결과가 있어서 한두 개의 논문을 가지고 치매 효과를 이야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침습적인 치매 특징상 대조군을 설정하기도 좀 어렵죠. 이중 맹검으로 실험하려면 진짜 침 시술과 가짜 침 시술을 환자나 시술자 모두 모르게 해야 되는데, 환자라면 몰라도 시술자가 가짜 침 시술을 한다는 걸 모르긴 어려우니까. 그래서 보통 이런 논문들의 대조군은 찔러지지 않는 바늘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혈자리가 아닌 아무 위치나 찌르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진짜 침과 가짜 침의 효과를 비교하는 거죠. 침의 효과에 대한 논문은 수백 개가 있는데 그 중에는 중국 논문들이 많고 대부분 임팩트 팩터가 0점 또는 1점 이하이기 때문에 그런 논문들은 다 제외를 하고요. 그리고 아무리 권위 있는 저널에서 발표된 논문이라도 한두 개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주제에 맞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침의 효과에 대한 여러 가지 논문들을 종합해서 살펴본 두 가지 리뷰 저널을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두 개 모두 당연히 가장 권위 있는 저널에서 골랐고요. 제가 수십 개의 저널을 혼자 읽고 정리하는 것보다는 가성비나 신뢰도 면에서 훨씬 낫겠죠. 하나는 2010년 NEJM에서, 다른 하나는 2014년 네이처에 실렸던 내용입니다. 이 두 저널은 의학과 과학 저널의 양대 산맥이죠. 임팩트 팩터를 논하는 건 사실 무의미하지만 그래도 말씀드리자면 네이처는 41.577점, 그리고 NEJM은 79.258점입니다. 사기적인 수치죠. 네이처 저널은 침을 통한 암 환자의 통증 조절에 대한 내용이고 NEJM은 허리 통증에서 침의 효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NEJM에 실린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Acupuncture for Chronic Low Back Pain, 즉 만성적인 허리 통증에서 치매 효과를 연구한 거죠. 리뷰 저널이기 때문에 여러 논문들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다루는데 우리가 봐야 할 건 클리니컬 에비던스, 즉 임상적인 근거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세 가지 논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2008년 스파인 저널에 실렸던 내용인데, 허리 통증에서 침 치료의 효과를 연구한 23개의 랜더마이즈드 컨트롤드 트라이얼을 메타 분석한 내용입니다. 총 6,359명의 환자를 진짜 침 시술을 받은 그룹과 가짜 침을 받은 그룹, 그리고 아무 치료도 받지 않은 세 그룹으로 나눴는데, 진짜 침과 가짜 침 그룹 둘 다 치료를 받지 않은 그룹보다 통증이 감소했지만 그 둘 간의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혈자리가 아니라 아무데나 찌르거나 아니면 찌르는 척만 해도 효과는 같았다는 거죠. 두 번째 논문은 2007년 Archives of Internal Medicine에 실렸던 내용입니다.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German Acupuncture Trials for Chronic Low Back Pain. 독일에서 수행된 스터디고 평균 8년 정도 만성적인 허리 통증에 시달리던 1162명의 환자를 진짜 침과 가짜 침, 그리고 전통적인 약물과 물리치료를 하는 세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치료는 한 번에 30분, 일주일에 두 번씩 총 10회 시행했는데 진짜 침 시술 후엔 짧은 도수 치료를 해줬다고 합니다. 이렇게 5주 정도 치료를 하고 6개월 뒤에 효과를 비교했는데 진짜 침과 가짜 침 간의 차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특이한 점은 진짜 침과 가짜 침 모두 일반적인 약물과 물리치료보다 효과가 좋았다는 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2006년에 American Journal of Epidemiology에 실린 내용입니다. 역시 독일에서 수행된 스터디고 평균 7년 동안 만성적인 허리 통증에 시달리던 3,093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했는데, 이중 맹검법으로 시행한 건 아니고 일반적인 치료를 받으면서 동시에 침 치료를 받은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나눴습니다. 치료 종료 후 3개월 뒤 설문조사를 통해서 두 그룹을 비교했는데 침 치료를 함께 받은 그룹에서 치료 효과가 더 뛰어났습니다. 이상 세 가지 논문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침은 어느 위치를 찌르든지 상관없이 효과가 나타난다. 특히 두 번째 논문의 경우엔 진짜 침 치료뿐만 아니라 가짜 침 치료도 일반적인 약물 치료나 물리치료보다 더 효과가 좋았다는 점이 굉장히 인상적이고요. 물론 진짜 침 치료든 가짜 침 치료든 효과가 없다는 논문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거고요. 다만 이 NEJM 리뷰 저널의 저자는 피검사나 MRI 상에서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도 지속적인 허리 통증이 있을 경우에 여러 가지 대체요법 중 하나로 침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 결론은 The American College of Physicians와 The American Pain Society에서 공동으로 발표한 가이드라인과 동일한데, 침 치료의 근거 레벨은 fair고
low quality evidence와 small improvement가 특징으로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오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수준의 권고이며 도수치료, 온열치료, 요가, 마사지 등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비약물적 치료 중 하나로 분류됩니다. NEJM 리뷰 논문과 작년에 업데이트된 The American College of Physicians의 가이드라인은 제가 모두 아래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다음은 네이처 저널의 논문을 보겠습니다. 제목은 Integrative Oncology, Really the Best of Both Worlds. 암 환자에게 대체의학의 효과를 논하는 내용이죠. 이 논문에서는 암 환자의 통증을 덜어줄 대체요법 중 하나로 침을 다루고 있는데 앞선 NEJM 리뷰 저널과 비슷하게 플라시보와 구별되는 효과는 없었으며 어디를 찌르느냐 뿐만 아니라 얼마나 자주 시술을 받는지도 상관이 없고 실제로 찌르지 않은 경우에도 진짜 침 시술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거나 더 효과가 좋을 때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네이처 저널의 논조는 pseudoscience, 그러니까 가짜 과학이라는 단어를 쓸 정도로 NEJM보다 상당히 부정적이고 예를 든 논문들도 거의 효과가 없는 것들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에겐 상당히 의외일 수 있는 게 NEJM은 의학 저널이고 네이처는 순수 과학 저널이란 말이죠.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의사들이 한방 치료를 싫어할 것 같지만 사실 외국 의사 입장에서는 침은 마사지나 요가 아니면 태극권처럼 의료 외적으로 사용해 볼 수 있는 대체요법 중 하나이기 때문에 굳이 반감을 가질 이유가 없죠. 그리고 임상의사들은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든 말든 당장 내 환자가 좋아지기만 하면 되죠. 뭐 구술해서라도 환자가 좋아지기만 한다면 상관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임상의사들이 주로 보는 NEJM의 논조는 과학적인 근거는 부족하지만 임상적으로 효과가 있을 수 있으니까 대체요법 중 하나로 고려해봐라 정도이고, 반면 순수 과학 저널인 네이처에서는 이중맹건법에서 전혀 효과가 없는 침 치료를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이중맹건법에서 효과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좋은 효과가 나타난 논문에는 바이아스가 있다고 해도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정적인 논조가 나오는 거죠. 제가 여러 논문들을 살펴봤을 때 대체적으로 침 치료는 이중맹건법을 시행했을 때는 효과가 없고 다른 치료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일반적인 의학 치료와 병행했을 때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 효과는 침을 찌르는 위치나 깊이와는 상관이 없고 환자와 시술자 간의 관계, 그리고 시술자의 권위, 시술을 시행하는 공간의 분위기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침의 효과가 나타나는 이유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이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로 동물 실험을 예로 들면 쥐에게 침 시술을 했을 때 아데노신 분비가 촉진되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아데노신 분비가 진정작용을 하는 아데노신 알파1 리셉터를 활성화시켜서 통증 조절 효과가 나타난다는 건데, 사실 쥐와 사람의 크기 차이가 너무 심하고 침을 찌른 곳과 신경사의 거리 역시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런 이론을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고요. 두 번째는 관문 조절설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통증이 생길 만한 자극을 받았을 때 그 자극이 머리로 올라갈 수 있는 신경 통로가 있는데, 이 통로를 통과시킬 수 있는 신호에는 한계가 있고 통각신경뿐만 아니라 촉각신경도 이 통로를 통해서 뇌로 전달됩니다. 여러 가지 신호가 올라가면 관문에서는 그 신호를 선택적으로 통과시킨다는 거죠. 즉 침에 의해서 촉각신경 또는 통각신경이 자극되면 허리에서 오는 통증 신호가 이 관문을 통과하지 못해서 허리 통증이 줄어든다는 가설입니다. 아픈 부분을 손으로 쓰다듬어 주면 통증이 줄어드는 것도 같은 원리로 설명될 수 있고 임상에서도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론이죠. 세 번째는 심리적인 효과입니다. 즉 플라시보 효과인데, 권위 있는 시술자가 긴 시간을 들여 치료하는 게 환자의 심리에 영향을 미쳐서 통증이 줄어든다는 뜻이죠. 여기서 제가 예로 들고 싶은 굉장히 재밌는 연구가 있습니다. 2011년 NEJM에서 발표된 침을 통한 천식 환자 치료에 대한 연구인데, 46명의 천식 환자를 4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진짜 기관지 확장제를 흡입시킨 그룹, 가짜 기관지 확장제를 흡입시킨 그룹, 가짜 침 치료를 한 그룹, 그리고 아무 치료도 하지 않은 그룹, 이렇게 4그룹에게 호흡 능력을 알아보는 FEV1을 측정하고 환자 스스로 천식 증상이 어느 정도 개선되었는지에 대해 체크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호흡 능력을 나타내는 FEV1은 진짜 기관지 확장제 치료를 받은 그룹에서만 20% 증가했고 나머지 3그룹은 차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환자 스스로 체크하는 천식 증상 개선 정도는 진짜 기관지 확장제 그룹이 50%, 가짜 기관지 확장제 그룹이 45%, 그리고 가짜 침 치료 그룹이 46%로 아무 치료를 하지 않은 그룹에 비해 모두 개선 효과를 느꼈다고 나왔습니다. 즉 실제 호흡 능력과는 상관없이 환자가 증상이 좋았다고 느낀 거죠. 그래서 가짜 치료가 나쁜 거냐? 당연히 그렇지 않죠. 호흡 능력과 상관없이 환자 기분이 좋아지는 건 좋은 거죠.
특히 통증의 경우는 더 그렇습니다. 통증이란 건 굉장히 주관적인 감각이라서 누군가에게 아무렇지도 않은 자극이 다른 사람에겐 통증이 될 수 있는 거고, 심지어는 팬텀 페인이라고 해서 팔다리가 없는 사람이 팔다리의 통증을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통증은 모든 질병 중에서 가장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면이 중요하죠. 앞서 제가 침의 효과에 대해서 세 가지 가설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아데노신 분비, 두 번째가 관문 조절설, 그리고 마지막이 심리적 효과, 즉 플라시보 효과죠. 그리고 침은 이중맹건법에서는 대부분 가짜침 치료와 차이가 없기 때문에 플라시보 효과가 주된 이유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침 치료를 받으면 안 되냐 하면 또 그런 건 아니죠. 저를 포함한 대부분 임상의사들이 플라시보 약을 일상적으로 처방하고 있고, 특히 침에 관해서는 우리나라는 외국과는 달리 나라에서 의료인으로서 한의사를 인정하고 있고, 침 시술이 오랜 기간 널리 시행됐고 방송에서도 많이 노출됐기 때문에 더 효과가 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저희 병원에서도 한의사 선생님이 계신데 저도 실제로 침 치료를 의뢰하는 컨설트를 자주 냅니다. 당장 내 환자가 좋아지기만 하면 뭐 좋은 거니까.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상의사로서 침에 대한 저의 의견은 오늘 리뷰해본 두 가지 논문 중에서 네이처보단 NEJM 저자들의 의견에 가깝고, The American College of Physicians의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환자에게 해가 없을 경우 대처요법 중 하나로 고려해 볼 수 있다. 오늘은 이야기가 길었는데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나왔던 모든 논문과 가이드라인은 제가 아래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확인을 해 보시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도움되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